피고인 고개를 드세요. 피고인은 고개를 드세요. 생계형 절도로 기소된 72세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든 순간 장서윤 판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숨이 멈추는 것 같았죠. 눈앞에 있는 주름진 노인, 그 얼굴은 32년 전 폭력적이던 아버지와 똑같았어요. 서윤의 머릿속에 16살 그날 밤의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술에 취해 휘두르던 주먹, 도망치듯 나간 집, 끝내 돌아가지 못했죠. 그런데 어떻게 32년 동안 찾아 헤매던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 통조림 4개를 훔친 피고인의 모습으로 법정에 선 것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산 항구 새벽 5시입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골목골목을 휘감고 지나갑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파란 플라스틱 바람막이가 찢어진 손수레를 끌며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갑니다. 한동수, 올해 72살입니다. 등은 구부정하게 굽었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낡은 점퍼 주머니에는 찢어진 군데군데 헝겊 조각이 꿰매져 있습니다. 손수레 바퀴는 삐걱거리며 소리를 냅니다. 오늘은 좀 건질 수 있으려나. 동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골목 입구 쓰레기 더미를 살핍니다. 편의점 앞에 쌓인 박스들을 조심스럽게 펼쳐서 손수레에 싣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펴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힘겨워 보입니다. 아이고 허리야. 동수는 잠깐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동수에게는 익숙한 시간입니다. 2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 폐지를 주었습니다. 손수레가 어느 정도 찾아 동수는 폐지 수거장으로 향합니다. 수거장 주인은 무심하게 저울에 폐지를 올립니다. 오늘은 12kg이네. 얼마나 되나요? 6,000원. 고맙습니다. 동수는 구겨진 지폐를 받아 주머니에 넣습니다. 하루 버리치고는 적은 돈이지만 이게 전부입니다. 월세와 밥값을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부산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장서윤이 눈을 뜹니다. 48세 부산지방법원 판사입니다. 알람 소리에 익숙하게 일어나 세면대로 향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피곤한 얼굴입니다. 어젯밤에도 재판 준비로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이혼한 지 3년 혼자 사는 삶에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오늘도 바쁘겠네. 서윤은 커피를 내리며 오늘 일정을 확인합니다. 재판 4건, 그중 2건은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판사 가운을 챙겨 입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법원까지 차로 20분 거리입니다. 아침 출근길 도로는 붐빕니다. 서윤은 라디오를 켜고 뉴스를 듣습니다. 경제 뉴스, 정치 뉴스, 사회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법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로 들어갑니다. 로비에는 벌써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변호사들, 당사자들, 방청객들이 복도를 오갑니다. 장 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윤은 동료 판사들과 인사를 나누며 집무실로 향합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오늘 재판할 사건 기록들입니다. 시작해볼까? 서윤은 의자에 앉아 첫 번째 사건 기록을 펼칩니다.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50대 남성, 지인에게 투자금을 받아 달아났다고 합니다. 서류를 꼼꼼히 읽으며 쟁점을 정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윤은 법원 구내식당으로 향합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오후 재판을 준비합니다. 동료들이 옆 테이블에서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윤 씨, 요즘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비슷해요. 요양병원에 계신데 치매가 점점 심해지시네요.
힘들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답답해요. 서윤의 어머니는 2년 전부터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서윤은 주말마다 병원을 방문하지만 어머니는 점점 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후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윤은 법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섭니다.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재판석에 앉습니다. 개정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립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변호인이 변론을 펼칩니다. 서윤은 양쪽의 주장을 듣고 질문을 던집니다. 피고인,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갚을 의사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실패해서 증거가 있습니까? 피고인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적습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마침내 서윤은 선고 기일을 잡고 재판을 마칩니다. 다음 기일은 2주 후입니다. 패정합니다. 망치 소리가 다시 울립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법정을 나갑니다. 서윤은 자리에 남아 기록을 정리합니다. 감정 개입은 금지. 판사는 법으로만 판단한다. 서윤은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판사가 된 20년 동안 항상 지켜온 원칙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법과 증거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힘듭니다. 법정에 서는 사람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절박한 사람들의 얼굴이 뇌리에 남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윤은 퇴근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러 간단한 저녁거리를 삽니다. 혼자 먹기에는 김밥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엽니다. 조용한 집입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김밥을 먹습니다. 뉴스에서는 오늘도 사건 사고 소식이 흘러나옵니다. 내일도 바쁘겠네. 서윤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재판을 떠올립니다. 피고인의 얼굴, 피해자의 눈물, 변호인의 변론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잘하고 있는 걸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판사로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판사는 법을 따를 뿐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해야 합니다. 서윤은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항구 근처 쪽방촌에서 동수는 좁은 방에 누워 있습니다. 사방 2평 남짓한 방입니다. 낡은 이불 한 장이 전부입니다. 내일은 뭘 먹을까? 동수는 주머니에 남은 돈을 세어봅니다.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입니다. 내일 아침은 굶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옆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입니다. 이틀째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일 폐지 좀 팔면 뭐라도 사다 드려야지. 동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이 듭니다. 평온하지만 고단한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하지만 이 평온한 일상은 곧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일 동수와 서윤의 운명이 법정에서 마주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동수는 여느 때처럼 폐지를 주우러 나섭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옆방 할머니가 이틀째 굶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밥이라도 한 끼 먹여야 하는데 동수는 주머니를 뒤집니다. 1,000원짜리 2장이 전부입니다. 이걸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폐지를 팔아야 돈이 생기는데 저녁 때나 가능합니다. 점심때쯤 동수는 옆방 문 앞에 섭니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작고 약한 기침입니다. 할매, 괜찮소? 문을 두드리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동수는 걱정이 됩니다.
문고리를 돌려보니 잠기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할머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할매, 밥은 먹었소? 못 먹었어. 힘이 없어서 나갈 수가 없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동수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잠깐만 기다리소. 내가 뭐라도 사올 테니. 동수는 방을 나와 가까운 마트로 향합니다. 작은 동네 마트입니다. 진열대를 둘러보니 통조림이 보입니다. 참치 통조림, 콩 통조림, 옥수수 통조림이 줄지어 있습니다. 가격표를 확인합니다. 한 개에 2,000원입니다. 동수는 주머니 속 돈을 만집니다. 2,000원이 없습니다. 어떡하지? 동수는 한참 통조림 앞에 서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마트 주인은 계산대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손님은 별로 없습니다. 동수의 손이 떨립니다. 평생 남의 것을 훔쳐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굶고 있습니다. 이틀째입니다. 미안합니다. 동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통조림 4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손에 땀이 납니다. 마트를 나오려는 순간입니다. 손님, 잠깐만요. 마트 주인이 소리칩니다. 동수는 얼어붙습니다. 주머니 좀 보여주세요. 저는 주머니 비워보세요. 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통조림을 꺼냅니다. 4개의 통조림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아저씨, 이거 훔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동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마트 주인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10분 뒤 경찰이 도착합니다. 할아버지, 왜 이러셨어요? 아, 이틀째 굶는다 해서요. 동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경찰은 한숨을 쉬며 동수를 파출소로 데려갑니다. 조사실에서 동수는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부산 동구 쪽방촌입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정가는? 없습니다. 경찰은 동수를 바라봅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통조림 4개를 훔쳤습니다. 총액 8,000원입니다. 할아버지, 배가 고파서 훔친 건 아니고요. 저는 참을 수 있는데 옆집 할매가 굶고 있어서요. 그래도 절도는 절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사건은 생계형 절도로 기록됩니다. 검찰로 송치되고 곧 재판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며칠 뒤 동수는 법원에서 재판 통지서를 받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습니다. 재판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감옥에 가는 건가? 동수는 쪽방에 앉아 통지서를 바라봅니다. 감옥은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월세 걱정 없이 잠을 잘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옥은 겁 안 나요. 월세 밀려 쓰러질까봐 더 무서워서요. 동수는 혼잣말을 합니다. 벌써 2달째 월세를 밀렸습니다. 주인이 나가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재판일이 다가옵니다. 동수는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유일한 정장을 꺼냅니다. 30년 전 샀던 낡은 양복입니다. 나방 먹은 자국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그래도 법원 가는데 이거라도 입어야지. 동수는 양복을 입고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등 초라한 모습입니다. 법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동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부산 거리가 스쳐 지나갑니다. 젊었을 때 일하던 공장, 술 마시던 포장마차, 딸과 함께 걷던 골목길이 보입니다. 서윤아. 동수는 작은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부릅니다. 32년 전 가출한 딸입니다. 16살이었습니다. 동수가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던 날, 딸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술에서 깨어나 딸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방 안을 뒤지니 쪽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동수는 그날 이후 술을 끊었습니다. 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실종자 센터에 등록하고 길거리를 헤맸습니다. 하지만 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2년이 흘렀습니다. 딸은 48이 되었을 것입니다. 살아있기는 한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동수는 눈물을 닦으며 버스에서 내립니다. 법원 건물이 보입니다. 높고 웅장한 건물입니다. 동수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갑니다. 접수처에서 재판 정보를 확인합니다. 2층 3호 법정입니다. 동수는 법정 앞 복도에서 기다립니다. 시간이 되자 법정 문이 열립니다. 동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재판석, 검사석, 변호인석이 보입니다. 동수는 피고인석에 앉습니다.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법정 직원이 외칩니다. 모두가 일어섭니다. 동수도 따라 일어섭니다. 재판장이 들어옵니다. 검은 법복을 입은 여자 판사입니다. 동수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습니다. 그 재판은 장서윤에게 배당된 사건입니다. 마이너스. 서윤은 재판석에 앉아 서류를 펼칩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은 생계형 절도입니다. 피고인은 72세 노인, 통조림 4개를 훔쳤습니다. 피고인은 고개를 드세요. 서윤이 말합니다. 동수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그 순간 서윤은 숨이 멎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저 얼굴. 서윤은 동수를 빤히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구부정한 등. 하지만 그 눈빛, 코, 입 모양은 서윤이 너무나 잘 아는 얼굴입니다. 폭력적인 아버지에게서 도망쳤던 16살 마지막 밤, 울던 자신을 붙잡으려던 그 얼굴입니다. 72세가 된 동수의 얼굴에서 서윤은 아버지를 봅니다. 재판장님? 옆에 있던 법정 직원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서윤은 정신을 차립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서윤은 억지로 평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손이 떨립니다. 서류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고인 성명을 말씀하세요. 한동수입니다. 동수의 목소리입니다. 서윤은 그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아빠가 자신을 불렀던 목소리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의 부드러운 목소리입니다. 나이는 72살입니다. 주소는 부산 동구 쪽방촌입니다. 서윤은 기록을 확인합니다. 가족관계란을 봅니다. 배우자 없음, 자녀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녀가 없다고? 서윤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출한 딸을 호적에서 지운 것입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왜 훔쳤습니까? 옆방 할머니가 이틀째 굶고 있어서 통조림이라도 사드리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요. 동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부끄러움이 느껴집니다. 피고인 자신은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을 수 있는데 할머니는 몸이 약하셔서요. 서윤은 동수를 바라봅니다. 72세 노인이 남을 위해 도둑질을 했습니다. 자신은 굶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피고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폐지 줍는 일합니다. 수입은 하루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됩니다. 그걸로 생활이 가능합니까?
월세 내고 나면 밥값도 부족합니다. 동수의 대답에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서윤은 서류를 내려다봅니다. 글자가 흐려 보입니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습니다. 왜 이번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동수가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서윤은 동수의 구부정한 등을 바라봅니다. 젊었을 때는 곱게 서 있던 등입니다. 피고인, 가족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녀도요? 옛날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제 잘못으로 떠났습니다. 동수의 목소리가 더 작아집니다. 서윤은 가슴이 조여옵니다. 그 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32년째 못 찾고 있습니다. 32년 서윤이 집을 나간 지 정확히 32년입니다. 찾으려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네, 경찰에도 신고하고 실종자 센터에도 등록했습니다. 매일 거리를 다니며 찾아봤습니다. 동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서윤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판사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말합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생계형이지만 절도는 절도입니다. 벌금형을 구형합니다. 변호인 측 의견은 국선 변호인이 일어섭니다. 피고인은 이른이 넘은 고령이고 전과도 없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선고하겠습니다. 서윤은 망치를 두드립니다. 재판이 끝납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나갑니다. 동수도 일어나려는데 서윤을 다시 바라봅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판사님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동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서윤은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들었지만 대답하지 못합니다. 동수는 고개를 숙이고 법정을 나갑니다. 서윤은 재판석에 홀로 남아 동수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빠. 서윤은 속으로 외칩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서둘러 닦아냅니다. 법정 직원이 다가옵니다. 재판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다음 재판 준비하시겠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서윤은 집무실로 돌아갑니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낍니다. 아빠가 나를 찾고 있었어. 32년 동안. 서윤은 기록상 동수에게 자녀가 없다고 적힌 것을 떠올립니다. 호적에서 지웠다는 의미입니다. 왜 날 지운 거야? 날 버린 거야? 서윤은 혼란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만나서 반갑고 한편으로는 원망스럽습니다. 32년 전 그날 밤이 떠오릅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서윤은 말리려다가 아버지에게 밀쳐졌습니다.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너도 맞고 싶어? 아버지의 무서운 얼굴이 떠오릅니다. 서윤은 두려웠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 집에서 며칠 묵고 고시원을 전전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고 공부해서 대학에 갔습니다. 판사가 되기까지 혼자 힘으로 버텼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정에서 본 아버지는 초라하고 불쌍한 노인이었습니다. 폐지를 주어 연명하고 통조림을 훔쳐 이웃을 먹이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렇게 됐어? 서윤은 책상에 엎드려 옵니다. 오랜만에 흐르는 눈물입니다. 판사가 된 이후로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참을 수 없습니다. 한참을 운 뒤 서윤은 얼굴을 닦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칩니다. 다음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재판이 모두 끝난 저녁, 서유는 집무실에 홀로 남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지만 서유는 자리를 뜰 수 없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켭니다. 행정 시스템에 접속해서 한동수의 기록을 찾습니다. 주민등록, 가족관계, 전과 기록까지 모두 확인합니다. 한동수, 72세, 부산 동구 쪽방촌 거주, 배우자, 사망, 자녀 없음. 자녀 없음이라니. 서유는 화면을 빤히 바라봅니다. 자신은 분명히 한동수의 딸입니다.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유는 자신의 호적을 확인합니다. 개명 기록이 나옵니다. 30년 전 18살 때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서윤에서 장서윤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른 것입니다. 그때 호적을 분리했구나. 서윤은 당시를 떠올립니다. 아버지와 연을 끊기 위해 호적을 분리하고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아버지와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서윤은 더 깊이 조사하기로 합니다. 법원 기록 보관실로 내려갑니다. 오래된 파일들이 쌓여 있는 지하 창고입니다. 90년대 기록 어디 있죠? 담당 직원에게 묻습니다. 직원은 구석 선반을 가리킵니다. 서윤은 먼지 쌓인 상자들을 뒤집니다. 한참을 찾다가 한 파일을 발견합니다. 1994년 폭력 사건 기록입니다. 피고인 한동수, 피해자 배우자 장미숙입니다. 서윤은 파일을 펼칩니다. 사진이 나옵니다. 멍든 어머니의 얼굴 사진입니다. 서윤은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엄마. 진술서를 읽습니다. 동수가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둘렀다는 내용입니다. 미숙은 병원에 입원했고 동수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 기록이 있습니다. 미숙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동수는 응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서윤은 파일을 더 넘깁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발견합니다. 1994년 폭력 전가자 한동수의 딸 가출. 아버지는 그 다음에 술을 끊고 딸을 찾기 시작함. 경찰 보고서입니다. 동수가 실종 신고를 낸 기록입니다. 1995년부터 매년 신고를 갱신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윤은 보고서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집니다. 악마 같은 아버지를 떠난 줄 알았는데 아빠는 나를 찾고 있었어. 서윤은 책상에 쓰러지듯 엎드려 오열합니다. 32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폭력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술을 끊고 딸을 찾았습니다. 3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찾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내가 몰랐어요. 서윤은 한참을 웁니다. 보관실 구석에서 혼자 흐느낍니다. 정신을 차리고 파일을 정리합니다. 복사를 해서 가방에 넣습니다. 이 기록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관실을 나와 복도를 걷습니다. 밤 9시 법원은 텅 비어 있습니다. 경비원만 로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판사님도 수고하세요. 서윤은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차에 타서 핸들을 잡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판사로서는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딸로서는 아버지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서윤은 고민합니다. 감정 개입은 금지입니다. 판사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건 자신의 아버지입니다. 휴대폰을 꺼내 요양병원에 전화합니다. 어머니의 담당 간호사가 받습니다. 어머니 상태 어떠세요? 오늘은 괜찮으세요. 저녁 식사도 잘하셨어요. 제가 내일 오후에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유는 생각합니다. 어머니께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치매로 기억이 희미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유는 쪽방촌 쪽으로 차를 몹니다. 아버지가 사는 곳을 보고 싶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쪽방촌에 도착합니다.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서유는 차에서 내려 골목을 걷습니다. 어둡고 습한 골목입니다. 쓰레기 냄새가 납니다. 작은 방문들이 줄지어 있고 안에서는 사람들의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가 여기서 살고 있구나. 서유는 가슴이 아픕니다. 한때는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던 아버지가 이제는 쪽방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방 번호를 확인하며 아버지의 방을 찾습니다. 2층 5호 동수의 방입니다.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봅니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동수가 이불을 깔고 누워 있습니다. 작은 방, 낡은 이불, 그게 전부입니다. 서유는 문을 두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 만나야 합니다. 발걸음을 돌려 차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서유는 계속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아빠를 도와줘야 해. 하지만 판사로서 공정해야 해. 서유는 결심합니다. 법을 지키되 사람을 살리는 판결을 하자고 말입니다. 며칠 뒤 동수는 쪽방 주인에게서 통보를 받습니다. 한 할아버지, 이번 달까지 월세 안 내면 나가야 해요. 며칠만 기다려 주시오. 곧 낼 수 있소. 매번 그 소리만 하잖아요. 다음 주까지 안 내면 짐 다 버릴 거예요. 주인은 단호합니다. 동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월세는 15만 원 하지만 동수에게는 큰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수는 방으로 돌아와 주머니를 뒤집니다. 3만 원이 전부입니다. 일주일 안에 12만 원을 더 벌어야 합니다. 어떻게 벌지? 동수는 한숨을 쉽니다. 폐지를 더 주어야 합니다. 하루에 10,000원씩 벌어도 열이틀은 걸립니다. 동수는 새벽부터 밤까지 폐지를 줍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쉬지 않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온종일 거리를 헤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모은 돈은 8만 원이 전부입니다. 여전히 7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날 오후 쪽방촌에 강제집행팀이 들이닥칩니다. 동수의 방문이 열리고 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며칠만 더 주시오. 할아버지, 이미 통보했잖아요. 이제 나가셔야 해요. 짐들이 골목에 내던져집니다. 낡은 이불, 옷가지,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가 전부입니다. 동수는 상자를 붙잡습니다. 그 안에는 소중한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서윤과 젊은 동수가 함께 있습니다. 서윤이 5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장화를 신고 웃고 있는 꼬마 서윤의 모습입니다. 내 딸. 동수는 사진을 꼭 쥡니다. 이 사진이 유일한 가족 사진입니다. 그때 가슴에 통증이 옵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동수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 다가옵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부릅니다. 같은 시각 서유는 법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장서윤 판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한동수 씨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소지품에서 재판 서류가 나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서유는 심장이 멈춘 것 같습니다. 어느 병원이세요?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지금 갑니다. 서유는 법복을 벗고 가방을 집어듭니다. 복도를 뛰어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립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합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제발 무사하길.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뛰어갑니다. 간호사에게 한동수를 찾습니다. 3호 침상에 계세요. 서유는 커튼을 젖히고 들어갑니다. 침대에 동수가 누워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있습니다. 아빠. 서윤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돌아봅니다. 의사, 간호사, 다른 환자 가족들이 모두 얼어붙습니다. 판사님 아니세요? 간호사가 놀라 묻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동수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습니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동수는 눈을 뜹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봅니다. 판사님? 아빠, 저예요. 서윤이에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동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입니다. 서윤이라니요? 아빠의 딸이에요. 32년 전에 집 나간 딸. 서윤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냅니다. 동수가 손에 쥐고 있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어린 서윤과 젊은 동수의 사진입니다. 이 아이 저예요. 제가 서윤이에요. 동수는 사진을 보며 눈을 크게 뜹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얼굴을 만집니다. 서윤아? 정말 서윤이냐? 네, 아빠. 저예요.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서윤을 끌어안습니다. 내 딸 서윤이가 이렇게 커서 판사가 됐구나. 네, 아빠. 두 사람은 응급실에서 한참 동안 울며 안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지켜봅니다. 의사가 다가와 말합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였습니다. 입원해야 하나요? 이틀 정도 입원 권유합니다. 알겠습니다. 입원시켜주세요. 서윤은 동수를 병실로 옮깁니다. 2인 병실이지만 서윤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병실에 누운 동수는 서윤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서윤아, 정말 내가 맞냐? 네, 아빠. 제가 맞아요.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너를 떠나게 만들었어. 아니에요, 아빠. 다 지난 일이에요.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입니다. 평생 일한 손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요. 우리 함께 살아요. 뭐라고? 제 집으로 오세요. 더 이상 혼자 살게 두지 않을 거예요. 동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 나는 죄인이야. 너한테 못할 짓을 했어. 아빠, 술 끊으신 거 알아요. 저를 찾으신 것도 알아요. 어떻게? 기록을 봤어요. 아빠가 32년 동안 저를 찾으셨다는 거요. 서윤의 말에 동수는 눈물을 흘립니다. 찾고 싶었어. 매일 거리를 헤매며 찾았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이제 찾았잖아요. 이제 함께 있어요. 두 사람은 병실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눕니다. 32년의 공백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동수는 병실에서 눈을 뜹니다. 옆에 서윤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습니다. 밤새 곁을 지킨 모양입니다. 서윤아. 동수가 작은 목소리로 부릅니다. 서윤이 눈을 뜹니다. 아빠 깨셨어요?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괜찮다. 너는 집에 안 가도 되냐? 괜찮아요. 오늘은 쉬기로 했어요. 서윤은 일어나 동수의 이마에 손을 댑니다. 열은 없습니다. 아침 드실래요? 제가 죽 사올게요. 고맙다. 서윤은 병원 식당에서 죽을 사옵니다. 동수에게 먹여줍니다.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어줍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아빠, 그냥 받으세요. 동수는 딸이 먹여주는 죽을 먹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윤아, 너 어떻게 판사가 됐어? 공부 열심히 했어요. 대학 가고 사법시험 봐서 판사 됐어요. 혼자서 다 한 거냐? 네, 아르바이트 하면서요. 동수는 딸의 손을 잡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빠. 덕분에 강해졌어요. 서유는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떻게 되셨어요? 동수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내 엄마는 이혼하고 떠났어. 내가 너무 못된 짓을 했거든. 엄마 어디 계세요? 모른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야. 서유는 한숨을 쉽니다. 엄마는 요양병원에 계세요. 뭐라고? 치매 걸리셨어요. 2년 전부터 병원에 계세요. 동수는 충격을 받습니다. 미숙이가? 네, 제가 돌보고 있어요.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야. 동수는 고개를 떨굽니다. 서유는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나는 재판을 받아야 해. 걱정 마세요. 제가 공정하게 판결할게요. 서유는 판사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법을 지키되 사람을 살리는 판결입니다. 며칠 뒤 동수는 퇴원합니다. 서윤이 모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며 동수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이제 어디 가지? 제 집으로 가세요. 안 돼. 나는 쪽방으로 가야 해. 쪽방은 이미 비워졌잖아요. 제 집에 오세요. 서유는 동수의 팔을 잡고 차로 안내합니다. 동수는 딸의 차에 탑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차 안입니다.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서윤의 집은 작지만 깔끔합니다. 2인 거실, 1개의 방, 작은 부엌이 전부입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좁지만 아빠 방은 있어요. 서유는 안방을 아버지에게 내줍니다. 동수는 방을 둘러봅니다. 깨끗한 침대, 옷장, 책상이 있습니다. 여기 내 방 아니냐? 괜찮아요. 저는 거실에서 잘게요. 안 돼. 내가 거실에서 자지. 아빠, 제 말 들으세요. 서유는 단호합니다. 동수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합니다. 고맙다, 딸아. 당연한 거예요. 저녁이 되자 서유는 식사를 준비합니다. 된장찌개와 밥을 차립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다. 동수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뜹니다. 32년 만에 먹는 딸의 음식입니다. 물론 서윤이 어렸을 때는 요리를 못했지만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응, 내 엄마가 끓이던 맛이 나. 동수는 눈물을 글썽입니다. 서윤도 코끝이 찡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동수가 돕겠다고 하지만 서윤은 거절합니다. 아빠는 쉬세요. 미안하다. 도움이 안 돼서. 아빠가 여기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서윤은 진심입니다. 32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는 함께 있고 싶습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각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동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정말 꿈 같아. 내 딸이 날 받아준다니. 동수는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거실에서 서윤도 잠을 청합니다. 소파에 이불을 깔고 눕습니다. 불편하지만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편하게 주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법을 지키되 사람을 살리는 판결을 하자. 서윤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재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정하면서도 따뜻한 판결을 내리고 싶습니다. 재판 마지막 날입니다. 법정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동수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청을 신청했습니다. 동수는 휠체어에 앉아 법정에 들어옵니다. 건강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서윤이 병원에서 빌려온 휠체어입니다. 피고인, 앞으로 나오세요. 서윤이 말합니다. 동수는 휠체어를 타고
피고인석 앞으로 나옵니다. 서윤과 눈이 마주칩니다. 서윤은 담담한 표정을 유지합니다. 판사로서 공정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피고인 한동수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서윤을 바라봅니다. 피고인은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웃을 돕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의 동기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절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서윤은 서류를 읽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70이 넘은 고령이고 전과가 없으며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마트 주인이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윤이 개인적으로 피해 금액을 변상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가볍지 않으나 비난 가능성은 낮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서윤은 잠깐 숨을 고릅니다.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합니다. 장소는 부산 동구 노인복지센터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입니다. 예상보다 가벼운 처벌입니다. 그리고 담당 판사는 저입니다. 서윤의 말에 법정이 웅성거립니다. 담당 판사가 직접 사회봉사를 감독한다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피고인은 앞으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울립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동수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서윤을 바라봅니다. 판사님, 아니 서윤아. 네, 아빠. 서윤은 작게 미소 짓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 그리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서윤은 법정을 나갑니다. 복도에서 동료 판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윤 씨, 괜찮은 거예요? 피고인이 아버지라면서요? 네, 맞아요. 회피 신청 안 했잖아요. 제가 가장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동료들은 서윤을 바라봅니다. 이해하는 눈빛, 존경하는 눈빛입니다. 잘했어요. 법을 지키면서도 사람을 살렸어요. 고맙습니다. 서윤은 집무실로 돌아갑니다.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쉽니다. 긴장이 풀립니다. 잘한 거겠지? 서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판사로서 올바른 판결이었는지, 딸로서 아버지를 너무 봐준 것은 아닌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입니다. 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저녁에 서윤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아파트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습니다. 서윤아, 오늘 정말 고마웠다. 당연한 거예요, 아빠. 나는 감옥 가도 괜찮았어. 그럼 안 되죠. 아빠는 벌을 받을 죄인이 아니에요. 서윤의 말에 동수는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이렇게 커져서 고맙다. 아빠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앞으로의 계획, 사회봉사 일정, 그리고 함께 살아갈 미래에 대해 말합니다. 서윤아, 나는 계속 여기 있어도 되는 거냐? 당연하죠. 여기가 아빠 집이에요. 고맙다. 아빠, 내일 엄마 병원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동수의 손이 멈춥니다. 미숙이를? 네, 아빠도 보고 싶으시잖아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떨리지만 가야 합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동수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40시간 봉사는 이미 끝났지만 동수는 계속 센터에 나옵니다. 한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어요? 네, 할 일이 있어서요. 동수는 센터 식당에서 설거지를 돕고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청소도 합니다. 예전에는 혼자 폐지를 주우며 외로웠지만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 덕분에 센터가 깨끗해졌어요. 센터 직원이 고맙다고 말합니다. 동수는 쑥스럽게 웃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요.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예전에 우울하고 지친 얼굴이 아닙니다. 이제는 활기가 넘칩니다. 저녁이 되면 서윤이 센터로 동수를 데리러 옵니다. 퇴근 후 들르는 것입니다. 아빠, 오늘 수고하셨어요. 서윤아, 왔구나. 두 사람은 차에 타고 함께 집으로 갑니다. 도중에 포장마차에 들릅니다. 부산 어묵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빠는 부산 어묵이 제일 맛있다면서요. 그라제. 부산 사람은 부산 어묵이 최고야. 동수는 어묵을 먹으며 웃습니다. 서윤도 함께 웃습니다. 32년 만에 함께 나누는 웃음입니다. 서윤아, 나한테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저도요, 아빠. 정말 고맙다. 뭐가요? 날 받아줘서, 용서해줘서.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아빠, 이제 아빠 혼자 안 둬요. 우리 계속 함께 있어요. 그래, 함께 있자. 집으로 돌아와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뉴스가 나오고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평범한 저녁 시간입니다. 서윤아, 내일 미숙이 보러 가자. 네, 아빠. 동수는 매주 요양병원에 갑니다. 미숙을 만나러 갑니다. 미숙은 치매로 동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동수는 매번 찾아갑니다. 여보, 나야. 동수야. 누구세요? 당신 남편이야. 미숙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하지만 동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빠도 외로웠구나.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병원 정원을 산책합니다. 휠체어에 탄 미숙을 동수가 밉니다. 서윤은 옆에서 함께 걷습니다. 옛날에 우리 셋이 이렇게 산책했었지. 동수가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응, 너는 내 손 잡고 엄마는 다른 손 잡고 걸었어. 기억나요? 공원 갔었죠. 맞아, 공원. 세 사람은 정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며칠 뒤 서윤은 동수를 자신의 집으로 완전히 들입니다. 이제 임시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고맙다, 딸아. 낙지만 따뜻한 집입니다. 서윤은 아버지 방을 꾸밉니다. 새 이불, 새 옷, 그리고 오래된 가족 사진을 액자에 넣어 벽에 겁니다. 이 사진. 동수는 사진을 바라봅니다. 어린 서윤과 젊은 동수의 사진입니다. 제가 간직하고 있었어요. 나도 간직하고 있었어. 두 사람은 사진을 보며 웃습니다. 저녁에 서윤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준비합니다. 이제는 동수도 요리를 돕습니다. 감자를 깎고 파를 썰고 함께 음식을 만듭니다. 서윤아, 내가 된장찌개 끓일 줄 알아. 정말요? 그럼 아빠가 끓여보세요. 동수는 오랜만에 요리를 합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습니다. 된장찌개가 완성되고 두 사람은 식탁에 앉습니다. 맛있어요, 아빠. 정말? 네, 엄마 맛이 나요. 동수는 뿌듯해합니다. 밤이 되어 서윤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이제 안방에서 주무세요. 제가 작은 방 쓸게요. 안 돼. 내가 안방 써야지. 아빠가 편하게 주무셔야 해요. 서윤아. 네. 천천히 다시 살아보자. 우리. 서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아빠. 천천히요. 카메라가 멀어지며 두 사람의 따뜻한 뒷모습이 비칩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입니다. 32년의 긴 이별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서유는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동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서윤아,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아빠.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실루엣은 여전히 보입니다. 서로 기댄 채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창밖으로 부산 야경이 펼쳐집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흐르는 차들, 살아 숨쉬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 한 구석에서 아버지와 딸이 다시 만났습니다. 법은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지만 사랑이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흐르고 마지막 장면은 복지센터에서 봉사하는 동수의 밝은 얼굴입니다. 노인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일하는 서윤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재판석에 앉아 공정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법을 지키되 사람을 살리는 판결. 서윤의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진짜 정의입니다.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